이게 이제 판례죠. 자, 판례의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팩트도 돼 있는 거죠. 팩트도 돼 있고, 이제 이 판례는 우리가 우리 사건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우리가 룰을 찾기 위해서 제시된 판례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같아. 이거 똑같아요. 자,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로 되어 있잖아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결국은 연방 법원 사건이죠. 연방 법원. 여기 보면 연방법 나오잖아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컷 어필. US 컷 어필이니까 연방 고등법원 케이스죠. 자, 연방 고등법원 케이스로서 왜 이게, 그러니까 데니얼 클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연방지방법원에 기소된 사건이에요. 특히 연방법이 위반이죠. 이게 연방법이거든요. 연방법 위반으로 연방법 21 USC 846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controlled substance니까 마약이죠. 마약을 배파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소주제죠. 그러니까 마약이라는 건 뭘까요? 소주에도 걸리고, 배포 목적도 걸리고, 판매 목적도 걸리고, 제조 목적도 걸리고, 다 틀려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걸린 거죠. 위반이다. 법 위반이다 해가지고 기소된 사건인데, 결국 어때요? 1심에서 증거를 제외시켜달라는 신청의 거부 후니까 신청을 거부한 거죠. 법원에서 1심에서 내가 이게 공무원이 증거를 지금 잘못 불법적으로 취득한 거다. 주장한 거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1심에서 뭘까요? No. 했더니 뭘까요? 이 사람이 결국 패소한 거 아니에요? 결국은 이제 상급심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죠? US 컷어필로 올라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필에서, 자, 항소심에서 나오잖아요. 항소심에서 다시 이제 클락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자, 세관원이, 자, 자기가 타고 있었던 똑같네. 엔찬트 아이라는 크루즈십에 자기의 선실을 수색하는데 영장을 소지하지 않았다. 라고 주장하면서, 당시에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시맨이었네. 시맨이었어요. 뭐, 배에 이제 타서 이제 일을 하는 사람이죠. 시맨이. 일단 당시 엔찬트 아이라는 데 타는 캐빈에, 보면 이제 그 선사의 직원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어떻게 됐어요? 디스코트에서 이 판결 자체가 이제 소식 어펌됐는데, 뭐라고 됐냐면, 결국 여기서 보게 되면, 피의자가 결국은, 1심에서는 패소한 사건이죠. 그건 이제 상급심으로 올라간 거고, 이제 이 사실관계를 보게 되면, 2010년 9월 7일 날, 엔찬트 아이라는 이 크루즈십 자체가, 실랜드란, 소위, 항구로 돌아왔어요. 주로 이제 멕시코, 코즈멜이라든지 그랜드 케이먼 아일랜드 제메이카라는 남미 지역을 방문한 후에 새벽에 4시 30분경에 실랜드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배 자체가 결국은 4시 그러니까 그죠? 오후 4시에 떠나기로 돼 있었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선주 도움으로써 이제 이 커스텀 에이전트가 결국은 이제 뭐 늘상 하듯이 이제 승선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다시 이제 승객들이 다시 이제 오후 4시에 이제 탈락 그러면 이제 승선 할 때 이제 결국은 맞춰서 이제 배를 이제 수색하게 된 거죠. 이제 루틴 서치니까 뭘까요? 일단은 배가 항구에 접안하게 되면 이제 하선하게 되고 결국은 이제 일반적으로 커스텀 그죠? 에이전트들이 올라가서 승선해서 쭉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좀 마약이라든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합니다. 그런 이제 업무를
로버트 세이지라는 사람이 이제 이 세관 직원이죠. 세관원인데 이 사람이 결국은 이제 앞에 우리가 봤던 내용처럼 이 정보를 이제 받은 거예요. 보게 되면 reliable informan이네. 정보원이 숨어져 있는 거죠. 정보원으로부터 믿을 만한 정보원. 주로 정보원이 투 크루즈 멤버인데 앨런 아처하고 데니얼 클락이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이 불법적인 마약을 지금 운반하고 있다라는 그 정보를 우리가 믿을 만한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입수한 거예요. 이게 뭐고 이제 마약이라는 건 뭐 이게 무작위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이 커스텀 서비스 에이전트들이 이제 배가 이제 이렇게 도착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수색하는 거죠. 결국은 2시 30분경 앨런 아처라는 사람이 보인 거죠. 이제 패키지를 이제 레리 베이트라는 사람한테 전달하면서 클락이라는 사람이 이제 아처하고 같이 있었지만 클락이 이제 베이트한테 뭔가 주는 것은 증거는 없었다는 거죠. 베이트는 나중에 결국은 체포되었는데 결국은 뭘까요? 코케인 하이드로크로라이드 이노솔이라는 이노솔이는 뭘까요? 구두창 밑으로 집어넣네. 야, 참 기가 막히네요. 여기 이제 숨겨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 마약이라는 건 어디 숨어 있는지 모르는 거야. 이게 뭐 가방 뒤쪽에다 그냥 뭐 파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뭘까요? 바나나 껍질 안으로 집어넣고 다 파놓고 그 안에 집어넣고 바나나로 해서 과일 속에 집어넣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뭘까요? 풍선으로 해가지고 입으로 집어넣어서 그거 터지면 죽죠. 그런 사람도 있고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노소리가 뭘까요? 이거 뒤축 구두 뒤축 있죠? 그거 뜯어내가지고 안쪽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게 찾아낸 것도 기가 막히고 그냥 찾고 도망다니는 그런 이런 정보들이 뭘까요? 세이지한테 이제 전달이 됐고 영장 없이 결국은 Ancient Isle이란 그죠? 배에 이제 승선해서 결국 뭘까요? 똑같이 Drug Train Dog 그죠? 이런 마약 탐지견 데리고 승선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올라가게 된 거죠. 이 사건은 그렇게 돼 있어요. 결국은 이제 그 다음 베이츠가 체포가 된 거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사건하고 비슷하죠. 결국은 정보를 외부로부터 가지고 우리가 이제 증거를 찾게 된 거죠. 이제 보게 되면 어떤 증거가 어떤 이제 체포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제 보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법률적인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세즈라는 이제 세관원이 클락 그죠? 클락이죠. 클락이 그죠? 클락으로 돼 있는 클락이 이제 머무르고 있는 그 손실로 이제 바로 가서 결국 이제 두드리고 클락의 룸메이트가 이제 열어준 거죠. 그래서 이제 캐빈으로 들어간 거고. 이제 우리가 이제 헌법적인 문제가 뭘까요? 이것도 중요해요. 클락스 룸메이트가 열어준다. 이제 우리가 한 집안에 들어갈 때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우리가 집에 있는데 우리가 문이 있어요. 들어가는데 문을 두드리죠. 문을 두드리는데 여기 집안에 뭐 여러 사람이 살 수도 있고 뭐 없을 수도 있고 하는데 이게 결국은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과연 여기에 사는 사람이냐 이게 중요해. 이 집안에 어떻게 보면 소유주의 버금가는 뭐 부인이라든지 이런 사람이면
오케이 가능할 수도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경찰이 들어오기 전에 항상 영장 갖고 오시오. 이렇게 해야 돼. 들어오시오. 그러면 이게 똑같이 들어오죠. 영장 갖고 오시오.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문제가 생기죠. 이게 뭐 또 영장 집행 안 하면 법원에 가야죠. 반나절 걸리지나. 그러면 하선해가지고 집에 가 있지. 그 법률 지식이 없으면 안 돼. 마약상들도 법률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경찰이 집에 들어온 거예요. 선실로. 그러고 나서 이제 마약 탐지견이 결국은, 마약을 찾아낸 거죠. 결국은. 금방 냄새를 통해서 아니까. 그래서 세이지 입장에서 뭘까요? 자, 사실상, 그 선실로 들어오는데, 룸메이트인 클락이 허락을 받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제, 룸메이트 입장에서 뭐라고 이제, 인정했냐면, 뭐, 그런 권한이 있는 걸로, 그런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인정했는데, 클락의 룸메이트 자체가 세이지한테, 세건한테 뭐라 그랬냐면, 자, 지금 이제 이 베이트라는 그죠? 피의자가 이 탑벙커에 있고, 그리고 소지품도 있고, 이게 뭘까요? 자, 이게 내가 아니고, 사실상 이 세건한테 바로 그 뭘까요? 이 선실에 보게 되면 이렇게 1, 2층 돼 있잖아요. 벙커가. 2층에 침대, 1층 침대가 있고. 이게 사실 이쪽이 지금 베이치라는 사람 있고, 나는 이제 클락은 내 밑에 지금 잠자는 사람인데, 나머지는 이제 자기 거고, 이쪽 벙커 위쪽에 있는 거는 다 피의자 것이다 라는 거죠. 케빈 선실을 이제 그죠? 조사하고 또 클락의 소지품을 조사하면서 결국은 세 건원이 뭘까요? 코케인 하이드로크로라이드로 이제 만들어진 그죠? 구두 뒤창 그죠? 그죠? 두 쪽을 이제 발견한 거예요. 하나는 뭘까요? 로벙커 밑에 있는 로벙커에 있었고, 또 하나는 벌크헤드인 거, 그죠? 그쪽 위쪽에 있는 거예요. 양쪽 다 찾아낸 거예요. 거기 안에 뭘까요? There was subject, Clark's motion. 이제 결국 뭘까요? 이 증거 자체가 뭘까요? 자, 이것이 결국은 클락 입장에서 볼 땐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증거로서 제외돼야 할 물건이다. 증거로서.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항소하는 근거이다. 근거다. 다투면 이제 다퉈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에이전트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제 불법적으로 증거 없이 들어왔고, 사실상 이제 탐지견이 이제 결국은 찾게 됐는데, 탐지견 금방 찾겠죠. 찾는데 결국은 클락 입장에서 뭘까요? 야, 이거는 불법적인 증거다. 응? 이렇게 주장을 하겠죠. 이거 지금 사실관계예요. 여기까지 사실관계고, 그 다음에 이제 뭘까요? 법적인 우리가 논점들이 이제 여기에서 제시하겠죠. 사건을 보게 되면, 뭐, 우리 사건하고 이제 유사하지만, 또 다른 면도 있지만, 하여튼 간에 봅시다. 디스커션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나와 있죠. 자, 우리가 보게 되면, 자, Fourth Amendment, 미국의 연방, 그죠? 수정헌법이죠. 미국의 연방 수정헌법 자체는 뭘까요? 뭘 보호하냐? Against unreasonable search and seizure. 그러니까 부당한 수색과 압수에 대해서 이제 보호를 받는다 그랬죠. 그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정답이죠. 이게 룰들이에요, 룰.
이게 룰들이죠. 이게 룰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룰 자체가 바로 오늘의 우리가 문제를 다루는 이게 룰이에요. 포스 어메먼트라는 게 미국의 수정헌법이죠. Fourth Amendment of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protect against unreasonable searches and seizure. 자, 그 다음에 이게 그대로 다 룰들이죠. 자, 이 수색 자체가 자, 합리적이냐, 이성적이냐를 판단에 있어서 뭘까요? 뭐에 따라야 돼? 어떤 상황이라든지, 그죠? 성격이라든지. 사실상 그와 둘러싼 어떤 성격이라든지 상황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어떤 상황을 고려해야 되겠죠? 이게 지금 뭘까요? 우리가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일반적인 우리가 문제로서 자, warrantless search, 영장 없는 수색이라는 것은 자, 부당하다. 기본적으로. 연방 수정법 제4조의 위배된다. 당연하죠. 그래서 search conduct at the nation's border. 이건 한 국가의 국경에서 진행되는 수색이라는 것은 하지만